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고 지나치는 아파트 창문 청소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리창 청소라고 하면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석 도구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자석 도구 없이 진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고 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런지, 그리고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볼 때 어떤 기준을 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유리창 청소에서 가장 먼저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유리 표면의 오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창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문의 대창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정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구조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창을 날개창부터 끝까지 밀어보면 처음엔 절대 닿지 않을 것 같았던 외창 구간도 생각보다 손이 닿는 위치까지 접근에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문 손잡이의 구조와 분해 방법까지 알고 있으면 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지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창문 청소를 결심했을 때 이미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연식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손잡이 부품이 낡아서 무리하게 분해했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손잡이나 창문을 억지로 분해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창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접근하고 청소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석 유리창 청소 도구 집에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분명 편해 보이고 광고를 보면 쉽게 붙이기만 하면 아주 쉽게 잘 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사용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작업을 진행할 때 전체 작업의 90% 정도는 자석 도구 없이 진행을 하고, 구조가 특이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자석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오염으로 인한 낙차 위험 때문입니다.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결심하신 분들이 자석 청소기를 구매할 때 보면 창문의 상태는 대부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굳어있는 오염, 물때 같은 이런 것들이 자석 청소기의 자력을 약화시키고 마찰력을 올리면서 작업하는 과정 중에 도구가 떨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만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외그테 같은 기본 청소 도구를 사용해서 큰 오염을 먼저 제거한 뒤 청소 마무리 단계에서 자석 청소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리창의 구조 변화 때문인데요. 요즘 아파트 유리창은 단열과 전망을 위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력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최근 아파트 유리창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이나 열 차단을 위해서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강한 자력의 자석 청소기를 사용하면 마찰로 인해서 필름 표면이 긁히거나 들뜨면서 청소 후에 하자처럼 보이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청소 전에 없던 빛 번짐이나 얼룩이 작업 중에 보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핵심인데, 햇빛과 물 조절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외벽과 맞닿아 있는 유리창은 햇빛이 노출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을 적게 사용해 버리면 금방 말라버리고,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아랫집에 물 피해가 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스퀴즈를 활용해서 물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집에서 직접 유리창 청소를 해보고 싶은데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웨그테일 같은 일체형 스퀴지 도구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인 밀대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밀대를 하고 나서 다시 스퀴지로 교체를 해야 되고, 특히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면적이 넓은 거실창을 청소할 때 버핑을 하고 나서 스퀴지를 교체하려고 다시 창문을 보면 이미 유리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버핑을 하고 나서 곧바로 스퀴징을 할 수 있는 웨기테일 같은 도구가 훨씬 작업이 편한데요. 버핑을 한 다음에 바로 오염된 물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잔수나 이런 오염물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원래 물 자체를 사용할 때 깨끗하지 않나 싶을 수 있겠지만 청소 퀄리티를 좌우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작업을 할 때 물을 이제 소량으로 사용하려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자주 교체를 해가면서 반복 작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24리터 물통 기준으로 절반, 그러니까 12리터 이상의 물을 2통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충분한 물로 오염을 계속해서 헹궈주면 잔수가 거의 남지 않고 마무리 퀄리티가 확연히 달라지죠. 만약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주 헹굼으로써 물을 많이 사용하면 창틀에 물이 고여서 넘칠까 걱정된다면 창틀 아래에 안 쓰는 수건이나 자동차 세차용 타올처럼 흡수력이 좋은 타올을 받쳐주면 작업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능하다면 빗물 배수 구멍을 찾아서 임시로 물티슈 같은 것으로 막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셀프로 유리창 청소를 준비하시거나 유리창 청소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처음부터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한두 번 작업을 해보면서 창틀에 고이는 물의 양을 확인하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물 사용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유튜브 영상만 보고 무작정 약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약품들은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는 분명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모른 채로 쓰게 되면 유리에 하자를 만들거나 오히려 오염을 더 키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 집 창문이 아니라 아랫집 세대로 흘러가면서 이게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안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작업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숙련된 작업자라면 작업 동작 자체가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고리 줄이나 자석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카라비너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작업할 때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는 긴장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떨어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 행위가 누군가한테는 그저 장비 하나를 잃는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장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유리창 청소는 생각보다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동시에 위험을 줄이면서 퀄리티까지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청소가 진행이 되죠. 다음 영상에서는 자석 유리창 청소기의 종류와 그 활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